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과 공유회다 보니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사례 발표와 그리고 토크쇼 등 진행 과정에서 궁금증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채팅창을 통해 활발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을 주요 당사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임정희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청년의 성공 경험을 통한 홀로서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례 발표를 맡은 금천누리 종합사회복지관 임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금천누리 종합사회복지관은 건강한 싱글라이프,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혼자 같은 내 삶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복지관에서 경험한 1인 가구 청년을 만나기 위해 시도해 보았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희 복지관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누리공동체라는 미션과 총 4가지의 비전, 그리고 주민이 꿈꾸고 복지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이라는 운영 전략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 발표에 앞서 저희 금천구 지역 특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쥐벨리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로공단부터 이어져 온 쥐벨리 산업단지는 구로구의 1단지가 위치해 있고 금천구 가산동에 2단지와 3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금천구의 총 인구가 약 23만 명 정도인데 쥐벨리 2단지와 3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약 24만 명 정도로 금천구 전체 인구와 비슷한 분포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은 1인 가구 비율입니다. 금천구 전체 가구 수가 10만 가구이고 이 중 1인 가구가 약 4만 2천 가구 정도인 것에 비해 저희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금천구 가산동은 69.2%의 1인 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독산 1동은 45.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통계연보 기준이어서 2년 전 통계이고요. 지금 담당 공무원님들 이야기에 따르면 가산동 같은 경우는 72%, 3% 정도를 좀 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특징은 금천구 연령대별 인구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금천구 전체 인구 대비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0대 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던 가산동과 독산 1동 지역은 20, 3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좀 종합해 보면 가산동과 독산 1동이 1인 가구 수도 가장 많고 20, 30대 청년의 수도 가장 많다. 그 결과 20, 30대 1인 가구 청년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역적 특성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금천누리복지관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1인 가구 청년을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청년을 사회복지의 당사자로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활용한 것이 온라인 홍보입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첫 만남을 대면이나 유선보다는 채팅으로 청년이 복지관이 접근하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고 자연스럽게 카카오 채널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척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온라인 설문에 응하신 분들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리워드로 드리면서 고위험군에 있는 청년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을 했는데요. 가산동과 독산 1동 지역에 있는 원룸과 오피스텔 저희가 총 80개 건물을 가가오 방문하면서 우편함에 사업 홍보지를 꽂아놓기도 하였고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월세 지원이라고 적혀있는 자석 스티커를 현관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달 음식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층을 겨냥해서 지역에 있는 배달 라이더 사무소를 저희가 찾아서 음식을 배달할 때 저희 사업 홍보지를 같이 껴서 배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도 했고요. 쥐벨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운영위원분들의 협조로 대륙 테크노타운 로비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저희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약 80여 명의 청년들을 접촉할 수 있었고 그중에 사회적 고립 위험에 있는 청년 39명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청년을 직접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한 가지는 거절받지 않는 경험입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해고당하고 이별하고 그리고 어렵게 찾아간 주민센터에서도 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사회적 관계의 위축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경험, 이러한 경험을 주고자 노력을 했고요. 명확한 사회적 고립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복지관에 방문하면 팀원이 카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성공 경험을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34살 김누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사자분은 동네 분식점에 붙어 있는 저희 사업 홍보지를 보셨고 그 홍보지에 있는 QR코드, QR코드를 접속하면 저희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고요. 첫 번째 채팅 이후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대면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지만 당사자의 상황상 당분간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사자분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케어로 일하는 데 지장이 생겨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출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어머니가 없으면 좋겠다, 엄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 생각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셨고 그 길로 바로 근처에 있었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셨고요. 그 상담의 솔루션으로 가족과 왕래하지 않는 것을 솔루션으로 받아서 저희를 만난 당시에도 가족과는 전혀 왕래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로부터 왜 그렇게 살고 있어? 한심하다.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도 했고요. 실제 당사자가 제가 한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포기하는 데 익숙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의 상담 이후 지원 금액보다는 지원 유무에 당사자분은 큰 의미를 느끼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소소한 지원과 복지관에서는 당사자를 최대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이제 집중 사례 당사자로 정하여 상담을 시작을 했고요. 사례 관리 목표는 경제적 어려움의 완화와 정신건강 전문 상담으로 당사자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동주민센터 상담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보기로 하였고 그 신청 과정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당시 이제 자살 고위험군으로 상담을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진행을 했는데 상담원의 상담이 당사자분이 느끼기에는 내가 꼭 죽기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러한 전문 상담은 당사자의 요청으로 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성공의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서 위기지원, 원데이 클래스, 마음 우편함 등의 활동들을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기적인 상담에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뿌듯했던 경험, 성공의 경험을 묻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환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당사자분이 기초생활수급에 선정되면서 좀 해결이 되었고 전문 상담은 당사자분의 거절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회적 고립 척도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면서 당사자분과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당사자분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커피와 관련된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이 커피와 관련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 아르바이트긴 했지만 그 장소를 찾고 본인이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시면서 관계도 쌓아가고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서 이 사례를 좀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지원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 그림과 같은데요. 거절받지 않는 경험을 위한 첫 번째 지원은 오른쪽 위에 있는 위기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당사자분의 미납되어 있는 휴대폰 요금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사실 몇만 원 정도의 크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이 지원되면서부터 당사자분께서는 이제 자기 개방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원데이 클래스나 마흔 우편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마흔 우편함 활동은 편지를 매개로 청년 봉사자분들과 편지를 나누는 활동이었고 이 과정에서는 당사자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사실 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기 어려웠던 활동인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편지를 작성해 주시고 서로의 이야기와 안부를 나누고 네, 별거 없었던 하루들이지만 별거 있었던 하루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성과 공유회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 만나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5가지 정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 만나는 청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청년을 만났던 경험이 봉사자 아니면 실습생 정도로 청년을 만났지 사회복지 서비스의 당사자로 청년을 만나는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야 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매우 고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결국에는 그동안 만났던 당사자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예민한 지점이 각기 다른 청년입니다. 어떤 청년은 네, 동성애 실무자가 상담하는 것을 네,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청년, 그리고 자신의 가족 관계를 묻는 것에 예민함을 보이는 청년. 각각 예민한 지점들이 너무 달라서 한 명 한 명의 청년을 만나 상담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하여 접근하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 결과 청년의 고립의 예방과 해결을 청년들이 무조건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개별 사례 관리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상담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결과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당사자를 만나는 우리 실무자들도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상황과 감정이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당사자에게 너무나 감정이입이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무자가 오히려 더 우울해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감정과 상황을 한 발 떨어져 살펴보려는 노력들을 했고 서비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네, 당사자를 상담한 상담 실무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한 발 떨어져 있는 같은 팀원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비스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고립이 맞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저희가 만난 청년들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복지관에서 그동안 서비스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었던 소득 아니면 네, 경제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고립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게 진짜 고립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되도록이면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믿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네,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필요와 실제의 다름인데요. 청년을 만나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 욕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봤는데 정작 욕구는 많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복지관에 많이 쌓여있지 않아서인가? 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고민되는 지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복지관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 건강한 싱글라이프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혼자 같은 내 삶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기하는 게 익숙하다라고 말하는 그 당사자의 말이 마음에 남는데요. 그들에게 거절받지 않는 경험, 성공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애쓰진 금천누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애씀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채팅창에 보니까 솔트2 그 참여하시는 분도 시작을 멋있게 해주셔서 응원한다고 남겨주셨네요.